자, 이번 시간에는 동명일기를 공부하는데요. 동명일기는 18세기에 해당이 돼요. 17세기부터 근대 국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8세기 근대 국어의 특징을 먼저 정리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동명일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반치음과 그다음에 예, 이응이 소실됩니다. 그쵸? 여기 써 있어요. 그다음에 음은 아래아에 음가야. 그러니까 다른 게 소실되는 게 아니라 음가가 소실된다는 사실이에요. 요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음가가 소실된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표기는 유지가 돼요. 아래아 표기는 유지가 돼. 나온단 말이야. 근데 발음만 없어진 거야. 발음이 소실돼 버려요. 아래아라고 쓰고 아라고 쓰고 아래아라고 쓰고 으라고 읽고 뭐 이런 식으로 돼 버리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방점이 없어진다. 방점 성조라고 하는 거잖아요. 옆에 찍은 점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찍는 요 성조가 없어지고 세 번째가 이제 칠종송법이 적용된다라고 해요. 요 중요하죠. 요게 나오는데 일단은 3번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하고요. 7종송법이 쓰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8종송법에서 우리가 오늘 8종송법 배웠잖아요. 기억에서부터 이음까지 8종송법에서 뭐가 빠지냐면 디귿이 빠져버립니다. 그쵸? 예, 그래서 시옷으로 안 된다. 이것의 의미는 결국은 뭐냐면 받침 디귿 발음과 그 다음에 받침 시옷 발음이 결국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중세국어 때는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내두시면 돼요. 네, 4번은 시옷계 합형동사가 사용됐다고 되는데 이게 사실 중간에 그 소학원회라고 있어요. 16세기 국어인데 16세기 때는 시옷계 합형동사가 사용이 안 돼요.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어두자음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어두자음군은 비읍으로 시작되는 말, 비읍기역, 비읍디귿 이런 것처럼 비읍으로 시작되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비읍, 시옷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시옷으로 시작되는 말, 시옷, 뭐 기역, 시옷, 뭐 시옷, 디귿, 뭐 시옷, 비읍 뭐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다음 비읍, 시옷이 다 같이 쓰이는 게 있는데 이렇게 비읍, 시옷, 기역, 뭐 이렇게 비읍, 시옷, 디귿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시옷 합병명사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16세기 때는 시옷 합병명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나타난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비읍계도 없어지고 비읍시읍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옷 합병명사만 사용해서 시옷 합병명사는 어떤 소리를 내요? 된 소리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 비읍계와 이 비읍시옷계가 다 뭘로 통일됐다? 시옷계로 통일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음조합 파괴가 매우 심하다는 거 요것도 중요하고요.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분철이 확대가 됐다. 다시 말해서 어,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거의 대등한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요거요. 거듭적기. 요거 중요하거든요. 거듭적기 특히 중요한데 중철 또는 혼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미찰, 거찰이라고 하는데 거듭적기는 뭐랑 관계가 되냐면 칠종성 때문에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겉찰이라는 말이 이렇게 사용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사실은 뭐가 되는 거냐면 겉 겉이에요. 겉 더하기 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칠종성법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분철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티귿이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시옷으로 바꿔야 돼요. 칠종성법이니까. 그래서 겉 알하고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해버리면 도대체 이게 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슬인지 아니면 겉틀인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있던 말을 이 안에다가 딱 써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원래는 얘는 티귿 받침이에요. 그래서 겉탈 이렇게 써주는 거죠. 원래 있던 자음을 한 번 더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대표음을 쓴 거고 이거 말고 원래 이 시옷의 원래 받침은 티귿이야 라고 해서 원래 겉탈하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는 더 이상은 나가지 맙시다. 나가지 말고 어디까지 가냐면 옛날에는 티귿이 아니라 티귿이라고 썼나 보다. 그래서 이것을 칠종송법에 입각해서 시옷 받침을 썼더니 겉알 하면은 발음 뭐야 의미 전달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시옷 받침의 원래 받침이 티귿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중철이라는 걸 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이것도 중요해요. 명사형음이 기가 사용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16세기부터 사용됩니다. from 16세기부터 사용되죠. 원래 16세기 이전까지는 명사형 어미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다 플러스 현대국어에 사용되는 기가 쓰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리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국어에서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불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르 불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르 불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 르 불규칙이 리을 활용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요거는 조금 중세국어에서 좀 해볼 만한 얘기긴 한데 시험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학교에서 안 가르쳤으면 시험 문제 안 나오거든요. 예, 근데 보통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르 불규칙은 어간의 끝에 나와 있는 어간 끝에 나와 있는 의가 뭘로 바뀌냐면 리을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리을이 그 다음에 나오는 모음 앞에 연철 이어 적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국어는 예를 들어서 흐르다 같은 경우에 흐르가 붙잖아요. 예, 흐르 다음에 어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 의가 어머냐? 야, 너 왜 그래? 자, 야, 너 왜 그래? 자, 미안합니다. 얘가 지금 띨빵해졌어요. 이 의가 리을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의가 리을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흐, 리을, 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일로 빠지고 얘가 일로 빠져서 흘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국어에서의 루브리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어요. 이거 지울 거예요. 이게, 중세 때는 15세기 때는 또 16세기 때는 이렇게 바뀌었다가 17세기, 18세기 때는 다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기 있던 르가 있잖아요. 이렇게 르가, 응? 있을 때 여기서 보여지는 15세기 때는 이 의가, 응? 이 의가 그냥 발음 안 되는 이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16세기 때는 이 의가 니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17세기 때는 이 의가 리을로 바뀌어가지고 얘가 현대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보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라고 돼 있잖아. 그게 원래는 뭐냐면 다르아예요. 그런데 결국 뭐냐면은 르블 지나서 달아 해서 얘가 이음으로 바뀌어서 달아가 되는 거예요. 16세기에서는 니은으로 바뀌니까 당연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달나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17세기 이후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달나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때 여기 15세기 국어에서 나오는 이런 중국의 달아 같은 경우를 우리가 리을 이응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6세기 때를 리을 리은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얘를 리을 리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앞에 있는 리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의가 이음으로 바뀌어요, 의가 니은으로 바뀌어요, 의가 리을로 바뀌어요.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 주의하시고요. 사실은 근대 국어의 중철과 함께 이 6번과 8번이 양대 특징이거든요. 근데 재음소화를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배웠다면 이건 시험이 잘 나오는 거죠. 이거는 중철과 함께 마찬가지로 칠종성인 거죠. 칠종성을 하는데 문제는 칠종성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음소화예요. 이 재음소화는 어떨 경우에 사용되냐면 받침이 원래 받침의 원형이 어떤 경우요? 키읔이나 티귿이나 피읍이나 치읓인 경우에 그쵸?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칠종성에 입각한다면 뭘로 바꿔줄 수 있냐면 그냥 기역, 디귿, 디귿은 못 쓰죠. 맞습니까? 디귿은 못 쓰니까 뭘로 바꿔요? 시옷. 그쵸? 그 다음에 자 피읍이 아니라 비읍, 치읓은 못 쓰니까 지읒도 못 쓰죠. 그래서 시옷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히읗을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음 축약을 거꾸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된 소리를 예사소리 플러스 히읗으로 분해하는 것을 재음소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재음소화의 한계는 방금 어디 갔을까? 자, 여기 보시면요. 음, 짜자잔. 어디 갔을까? 에러가 났어요. 어떡하면 좋죠? 자, 선생님이 지금 당황했어요. 이게 지금 덮였어요.
죄송합니다. 예, 약간 근데 아이고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시옷더기 히읗으로 사용될 경우에 이 시옷더기 히읗이 어차피 시옷 다음에 히읗이 안 붙으니까는 이렇게 나올 경우에 이게 도대체 디귿 이게 티귿을 얘기하는 건지 치읓을 얘기하는 건지 요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티귿과 치읓이 혼용으로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겉하고 쓰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겉하고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둘 다 우리가 겉해도 바깥이고요. 겉해도 바깥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재음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인데 원순모음화, 구개음화가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본격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그냥 일부 한두 개에서만 나타났다. 요게 나오는데 요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요게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냐면 안 쓰이는 것도 있고 쓰이는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원순모음화는 알다시피 의가 우로 바뀌는 거죠. 맞습니까? 미음이나 그러니까 프가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얘가 어 미안합니다. 띵띵띵띵. 자, 원순 모음만 여기다 적을게요. 자, 원순 모음만 무, 브, 프라고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요게 무, 우, 프로 바뀌는 것. 요걸 원순 모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중세 때 안 일어나다가 근대 때 부분적으로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음화가 부분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많이 어려워서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티귿이나 치읓 사용되면 티귿이 국외음화가 일어나면 티귿이 국외음화가 일어나면 치읓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국외음화가 되는데 이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원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는 좀 힘들어서 고1 때는 안 나와요. 사실은 고2 때 엄매에서도 안 나와요. 수능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별표 쳐놓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근대국의 특징이요. 그중에 특히 주의할 게 뭐예요? 칠종송법이요. 그 다음에 중철이요. 그 다음에 재음소화요. 요 세 개가 일단 메인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다고 안 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 개는 까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본문을 들어갑니다. 자, 해석은 다 할 테니까 그냥 막바로 뭘로 들어갈 거냐면은 문법 설명으로 들어갈 거예요. 홍색이 거룩하다. 지금 이게 일출 장면입니다. 붉은 기운이라고 되는데 붉은 나왔어요. 그쵸? 붉은 나왔고 붉은의 밑줄 쳐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첫째. 자, 뭐예요? 분철이 사용됐어요. 분철, 연철이 사용되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쵸? 의가 그대로 쓰였죠. 자, 그 다음에 기운이, 이거 나왔어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분철이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했죠. 여기가 양성인데 R이 아니라 목적조사 을이 쓰였어요. 원래는 R이 쓰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모음 조화가 파괴됐어요. 물러내시는 거죠. 삐노돈이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게 되면 뭐예요? 자, 시옷계 합용명사가 사용됐어요. 그쵸?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소래를, 자, 이랑이란 말은 기생인데요. 소래를 높이하여 이 높이.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재음소화예요. 재음소화예요. 우리가 높다 할 때는 뭐예요? 높이잖아. 피읍 받침. 그럼 피읍이 비읍 더하기 히읗으로 바뀐 거예요. 예. 나를 불러 저기 물밑찰 하고 났죠. 물밑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원수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찰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거 나왔죠? 물미찰. 요거 여기서 뭐가 사용되냐면 일단 첫째 구개음화가 사용됐다고 해요. 아까 티귿치읓 나왔죠? 그냥 기계적으로 기억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물미찰하고 나왔잖아요. 그죠? 요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시옷 받침이 사용됐으니까 칠종성이 사용됐고요. 칠종성법이 사용됐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중철, 거듭적기가 사용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시옷의 발음은 치읓이에요. 사실 이 치읓은 구개음화 티귿 받침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국 중철이 사용됐다. 오케이, 요거 보시고요. 보라 외건할 했어. 자 원래는 외거늘이에요. 맞습니까? 외거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요거고요. 급히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급하다 급해. 지금도 물론 급하다 급히 이렇게 쓰긴 있지만 옛날에는 아마 이게 그 피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얘도 피읍이 비읍 더하기 히읗으로 바뀐 걸로 인정을 한다면 얘도 뭐가 사용된 거예요? 재음 소화가 사용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눈을 들어 보니.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모두 사용돼요. 연철 표기. 얘는 분철 표기. 그렇죠? 분철과 연철이 5대5로 거의 사용되고 있다. 물 및 물, 아까 얘기했죠? 원수 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홍은 붉은 구름을 해왔고,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밑은 또 뭐가 돼요? 칠종송법에 해당이 되죠. 자, 해왔고, 큰 시로리, 시로라기 가탄. 가탄이란 말 나왔어요.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재음소화가 되는 거예요. 재음소화가 되는 거죠. 원래는 티귿이에요. 티귿은 원래 이퀄 디귿 더하기 히읗이 되는데 디귿을 못 쓰니까 시옷을 써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탄, 주리, 붉기. 마찬가지로 아까 붉은이랑 똑같이 원수 모모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더욱 기하며 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더욱도 아니고 뭐가 돼요? 더옥이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얘는 음성인데 얘는 양성이에요. 원래 한 단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하지 말까? 그래도 해요. 모음 조합 하게 됐어요. 오케이. 기하며 기운이 진홍 같은 것이 가탄이란 말 나왔으니까요. 자, 것이 하고 나왔죠? 예, 이거 뭐예요? 분철표기. 기운이도 분철표기 엄청 많이 사용됐죠. 그러니까 이 동명일기는 연철보다 분철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손바닥 너베 같은 것이 금은밤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 했는데 숯불 잘 보세요. 아까 붉은 할 때는 의였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야? 물이 됐죠. 여기 드디어 뭐가 일어났어요? 얘는 똑같은 원순 모음인데 다른 거랑 달리 어떻게 했어요? 원순 모음어가 일어난 거예요. 얘는 원순, 넌 왜 올라오니? 모음화가 일어났다. 오케이? 이렇게요. 됐죠? 같더라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티귿 받침인데 시옷으로 바뀌었으니까 칠종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차차 나오더니 자, 그 우후로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구 우후로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응?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후로라고 됐죠. 예? 우후로라고 됐지.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 더하기 위란 뜻이에요. 의로란 뜻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쵸? 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히읗이 들어갔죠. 어머, 이거 그 유명한 뭐예요? 아직까지도 히읗 종성 체언이 남아있구나. 파란색으로 써야 돼. 자, 왜냐면 아까 했던 근대국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는 히읗 종성 체언. 중세 국어에 히읗 종성 체언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쵸? 적은은 여기선 작은이라는 말로 해석되고요. 자, 회오리밤 같은 것이, 밤 같은 것이 불기라고 돼 있어. 어머, 여기 뭐가 나왔어? 기. 자, 명사형. 음이 아니라 불금이 아니라 불기라고 해서 명사형이 기가 사용됐다. 이렇게 우리가 맞습니까? 그쵸? 호박굿을 갖고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띵. 내려가. 자, 호박굿을 갖고 마찬가지로 뭐예요? 칠종성. 맑고 이거는 이제 뭐야? 얘네들은 다 뭐예요? 음가가 없어요. 다 아발음을 해야 돼요. 알았죠? 아발음, 음가가 상실됐다. 맑고 통랑하기난 하고 나왔잖아. 맞습니까? 하기는 호박독은 더 곱더라. 호박보다 더 곱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 또 뭐가 났어요? 기, 명사형 어미. 적어줬어요. 이렇게 가져갔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단으로 잠깐 넘어가. 그 다음 문단 좀 길어요. 자, 그 붉은 또 나왔어요. 그쵸? 예, 원순 모음화가 안 일어났네요. 1번, 원순 모음화 안 일어났습니다. 2번 분철입니다. 그쵸? 예, 그리고 우후로, 예, 히읗 종성 체언입니다. 띵겨. 히읗 종성 체언입니다. 흐를 움직여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움직여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도는데 자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이 백지반장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이란 말이 나왔죠. 원래는 처음이란 말이 이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이 처음이란 말의 의미가 꽤 됐을까? 이거는 좀 뭐랑 관계가 되냐면 얘는 아까 얘기했던 반치음의 소실과 관계가 돼요. 없어져 버린 거랑 관계가 돼요. 원래는 얘는 첫이라고 하는 관형사에다가 엄이라고 하는 그 뭐야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예요. 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원래는 이 시옷이라고 하는 게 뒤에 모음이랑 결합하잖아. 그러면 반치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는 처점 했는데 이게 반치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처엄이 되는 거죠. 반치음 소실과 관계가 된다. 알았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 들어갑니다.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이 백지 반장 너비 많지 반드시 반다시 반드시 하고 나왔잖아. 맞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는 아래하는 다 아으로 발음하시면 돼. 맞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자, 반장 너비 많지. 자, 반드시 비체며 반갔던 기운이 해대어 차차 커가며 큰 쟁반만 하여 불긋불긋 하고 나와요. 자, 이거 뭐예요? 다 분철. 울긋불긋 할 때 그 얘기거든요. 불긋불긋 번뜩번뜩 뛰놀며 자, 요거 시읒 종송 아니 뭐야 시읒기 합병병서 맞죠? 예, 어두장군 적색이 웬 바다해 하고 나왔죠. 맞습니까? 바다 더하기 그러니까 발알 우리가 그 용벼천가 2장을 보면 발알에 관한이 있어 발알이라는 말인데 바다예요. 바다 다음에 인데 얘 부사격 조사 이거 안 적어야 돼. 이거는 파란색으로 적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히읗 종성 체어 그리고 자, 여기 나오는 끼치며 시옷개 합용병사 이렇게 먼저 붉은 기운이 분철이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기운이 얘도 분철 하차 가세며 없어지며 해 흔들며 뛰놀기 시옷개 그냥 시옷개라고 적을게요. 더욱 아까는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더옥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더옥 그쵸? 예. 근데 여기서는 또 뭐야? 더욱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얘는 모음조가 지켜진 거야. 똑같은 단어인데. 맞춤법이 지금처럼 있던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알았죠? 예, 이렇게. 자주 하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한 같고 독 같은 것이, 항아리 같고 장독 같은 것이 좌우로 뛰놀며, 그쵸? 예. 자, 황홀이 번뜩여, 양목이 어지라며, 양목이란 말은 두 눈이란 뜻이거든요. 원래 여기는 이응이 돼야 되잖아요. 이나 반모음 이 앞에 서 있는 니은은 이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두음 법칙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해요. 근데 이 부분은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는 사례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어질하며 붉은 기운이 명랑하야 첫 홍색을 해왔고 첫 붉은빛을 해치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현중. 현중은 이게 하늘 천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예요. 천중이라고 있잖아요. 천중이에요? 근데 현중하고 있으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례예요. 일어났다며 미찰 이런 데서만 일어나지 여기서 안 일어난다. 쟁반 같은 것이 같은 술에 바퀴할 때 바퀴, 이거 바퀴란 뜻이잖아요. 그럼 결국 키읔이 기역과 히읗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둘 다 뭐예요? 재음소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거시 같은 경우에 자 분철 플러스 칠종성에 해당이 되겠죠. 분철. 근데 어차피 거시니까 넘어갑시다. 같아야 오유 미치겠네. 예, 같아는 어차피 같아 이거 나오는 건 다 그냥 재음소로 가요. 물속 했으니까 으로 됐죠.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어. 물속으로 쉬어 치밀어. 어머 얘는 또 연철이 됐네요. 밀어란 뜻이거든요. 밀어 치밀어. 자, 받치듯이라고 되는데 받치듯이 하고 나서 받치듯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냐면 떠 받치듯이 이렇게요. 원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받치듯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뭐야 치고 올라오는 걸 받치다라고 해서 지금도 티귿 받침을 써요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되는데 받치듯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국 뭐야 티귿 대신에 시옷을 쓰고 야 이 시옷 발음 원래는 티귿인데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시읒이 된 거야. 그래서 얘는 일단 중철 표기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뭐가 돼요? 연철 표기가 되는 거죠. 올라 나왔어요. 올라. 우리 했죠. 이거는 얘는 또 뭐가 돼요? 리을 니은형이 돼요. 오르다니까는 오르다의 르블 규칙이잖아요. 르블 규칙에서 뒤에 게 뭐야? 의가 니은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얘도 르 불규칙인데 문제는 르 불규칙인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리을 니은형 르 불규칙에 해당. 이게. 그래서 붙으며 하고 나왔어요. 붙으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원래는 붙으며잖아. 티귿 받침이에요. 티귿을 시옷 더하기 히읗으로 바꿨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재음소화. 그렇죠? 원래는 얘가 디귿이 돼야 되는데 맞잖아요. 시옷이 아니라 근데 칠종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옷 받침을 썼습니다. 이렇게. 항독이란 말은 항아리와 장독 같은 것 기운이 쓰러지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얘기인데요. 지가 아니라 디를 썼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안 일어났다?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처음 불거 거찰 비최던 것이 비최던이란 말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겉을 비추던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은 시옷이 안 쓰이지만 이 당시에는 아마 얘가 치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시옷이 아니라 뭐가 쓰여야 돼? 여기선 치읓이 쓰여야 되는데 치읓이 칠종성 때문에 시옷으로 바꿨지만 별 수 없이 얘 본래 발음은 치읓이에요. 원형은 치읓이에요를 표시했기 때문에 중철, 거듭적기 표기가 이루어진 걸로 봅니다. 거산이란 말은 일단 연철 표기가 이루어졌죠. 발음 그대로 썼으니까. 근데 음성인데 안이 쓰였어요. 양성이죠. 그래서 모음 조화가 파괴됐죠. 모여서 항독 같은 기운이 그러니까 쓰러지고 아까 했죠. 처음 불고 겉을 비치던 거산. 자, 모여, 항독, 모여, 일세기, 조요, 원래는 지금은 조요라고 해서 조요라는 말은 밝게 비치게, 뭔가 고요히 비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례에 해당이 된다. 물결의 물이 아니라 물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원순 모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원순 모음화가 안 일어나는 사례가 일어나는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차차 가세며 일광이 청량하니 망고 튀어나. 원래는 천하야, 천하. 그러니까 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국외음화가 엄마야, 왜 그래? 일어나지 않은 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요. 여기요. 업슬이란 말은 업을이니까는 결국 뭐가 돼요? 연철 표기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얘기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궁금한 게 아까 우리가 리을 리은 형은 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리을 리을 형은 내가 그냥 넘어갔죠? 선생님이 빨리빨리 좀 짧게 수업을 금방 끝내려고 하다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냥 쭉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찾아서 해드려야 되는데, 음, 여기요. 물론 미안합니다. 요게 르 불규칙이고요. 부르다잖아, 부르다. 의가 리을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는 리을 리을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리을 리을형과 리을 니은형이 서로 혼재가 불러는 리을 리을형이고 그다음에 올라는 뭐가 돼요? 어디 갔니? 여기요. 요거는 르 불규칙의 리을 리을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재음 소화와 중철 표기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는. 알았죠? 그리고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과 파괴된 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양속 모음과 음속 모음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애누리 없이 칠종송법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현대 국어에서 이건 티귿 받침인데 그렇잖아, 그렇죠? 티귿인데 이게 왜 올라가면서 치읓으로 바뀌었지?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이유 묻지도 말고 따지는 말고 원인도 보지 말고 그냥 국외음화가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장애되는 요소가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동명일기 18세기 국어의 특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